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개하는 실서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4종을 한번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태블릿을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블릿 4종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태블릿은 갤럭시 탭 S7 FE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탭 S7, 세 번째는 레노버에서 나온 P11입니다. 네 번째는 갤럭시 탭 A 라이트입니다. 먼저 종류별로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화면 크기인데요. 화면 크기를 한번 보시면 12.4인치, 그리고 탭 S7은 11인치, P11은 동일하게 11인치고 탭 A 라이트는 8.7인치입니다. 화면이 아주 큰 대화면에서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상도를 말씀드리면 S7 FE가 2560에 160이고요 S7도 동일하게 2560 곱하기 1600, 레노버 P11은 2000 곱하기 1200, 갤럭시 탭 A 라이트는 1340 곱하기 800입니다 주사율은 모두 다 60Hz고 S7만 120Hz입니다 화면 비율은 S7 FE랑 S7은 16대 10이고요 레노버 P11과 탭 A 라이트는 둘 다 5대3입니다. 그 다음 프로세서를 한번 보시면 S7 FE는 스냅드래곤 750G가 탑재되어 있고요. S7은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레노버 P11은 스냅드래곤 662, 탭 A 라이트는 미디어텍 헬리오 P22T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모델의 사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FE는 4GB 또는 6GB가 들어가고 S7은 6GB 또는 8GB가 들어가게 되고요. P11은 4GB 단일 모델이고요. 탭 A7 라이트는 3GB 또는 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S7 FE가 가장 무거운 608g이고요. S7은 500g, P11은 490g, 탭 A 라이트는 366g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인데요. 네이버 검색 기준 최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7 FE는 598,930원에 뜨고 있고요. S7은 721,000원, P11은 가격이 워낙 달라지지만 저는 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탭 A 라이트는 188,000원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태블릿의 특징들이 워낙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도 많이 다르고 성능도 각각 다르고 가격대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사용해 오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탭 S7 FE의 장점은 대화면이죠. 가장 큰 화면이기 때문에 거치하고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면이기 때문에 펜을 활용하기가 좋고요. 수업을 들을 때나 또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때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휴대성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S7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사실 S7 플러스도 워낙 비싸고 S7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펜이 지원되면서 또 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대화면의 태블릿을 찾는다면 탭 S7 FE가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나왔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품이 어느 정도 가성비의 제품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키보드와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키보드도 큰 사이즈로 부착할 수 있어서 노트북처럼 거치하고 쓰기에도 참 좋습니다. 특히 덱스 모드로 활용할 때에 가장 빛이 나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탭 S7 FE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S7 대비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저는 S7 플러스를 1년 이상 사용을 하고 FE로 한번 넘어갔었는데요. 속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아주 낮은 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S7 플러스에 너무 오랫동안 적응돼 있다 보니까 S7 FE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좀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 S7을 쓰시던 분들은 FE로 넘어가시면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S7 대비 주사율이 낮기 때문에 펜의 부드러움도 차이가 있습니다. FE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와, 펜이 정말 부드럽다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S7을 오래 쓰신 분들은 FE로 넘어가시면 그 펜의 부드러움의 차이 때문에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주사율도 떨어지고 속도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펜과 또 여러가지 사용 환경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 탭 S7 플러스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를 해놓고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주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탭 S7 FE가 크게 좋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탭 S7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적당한 화면이죠.
많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한 화면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큰 화면만 있고 작은 화면만 있으면 이 중간 포지션이 참 아쉬울 텐데, 큰 화면과 작은 화면 사이에 적당한 화면이 있다는 것이 전 써보면서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휴대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펜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빠른 속도입니다. 플래그십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 속도 면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각종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할 때도 빨리빨리 구동하고 검색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사율도 높기 때문에 펜을 활용할 때도 정말 부드럽게 잘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기에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고사양의 큰 화면을 가시려면 S7 플러스를 추천드리지만, 굳이 대화면이 필요 없다면 12.4인치까지 가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굳이 대화면이 필요 없으시다면 이 S7이 11인치대가 가장 적당한 크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면 비율도 16대 10이기 때문에 16대 9에 비해서 필기할 때도 훨씬 더 좋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와 같은 비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 보기에도 좋고 필기하기도 적당히 괜찮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괜찮은 제품이 S7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죠.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7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8.7인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휴대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는 가끔 양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은데요, 8.7인치는 양복 속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1인치는 미니 태블릿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노버 P11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5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도 봤었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활용하기가 좋은 태블릿입니다. 펜도 같이 구매해봤는데 이 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먹히지도 않고 잘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다이소에서 파는 터치펜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 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11의 단점은요, AS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장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데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태블릿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빠르면 2주, 느리면 3주, 4주까지도 가기 때문에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S7에 비해서는 속도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FE보다도 조금 더 느리지 않은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검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책을 본다든가 유튜브를 보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 분들은 삼성 태블릿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신데 P11은 이 삼성과 이 조작법이 조금씩 달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도 좀 다르고요, 설정하는 버튼들도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이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탭 A7 라이트입니다. 탭 A7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이죠. 사실 그 전에 8인치 태블릿을 사용했을 때는 스마트폰과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낫겠다, 굳이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뭐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8.7인치로 오니까 또 화면 비율도 5대 3이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자책 보기도 좋고요, 들고 다니기도 좋아서 가장 좋은 휴대성의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7인치는 대화면과 휴대성을 모두 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하죠. 삼성 제품인데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AS도 편리하죠. 고장 났을 때 바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고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성도 좋고 또 8.7인치라는 가장 좋은 화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속도가 너무 느린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은 정말 답답할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작업을 한다든지 검색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전자책 보기나 유튜브 시청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인데도 S펜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고해상도의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태블릿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각 태블릿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탭 S7 FE는요, 거치해놓고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리에 앉아서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 고사양과 또 가격에 걱정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S7 플러스로 가시는 게 좋고요, 가성비가 좋고 대화면을 바라고 어느 정도 속도도
성능도 따라오고 필기하기도 좋은 태블릿을 찾는다면 FE가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S7은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4가지 종류 중에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고 크기도 좋고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태블릿입니다. P11은요 마음대로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껏 편하게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편하게 쓰기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이 주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도 4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11인치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하시기에 참 좋은 태블릿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탭 A7 라이트는요 휴대하면서 자주 태블릿을 보시는 분들,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휴대를 하시면서 전자책을 보시거나 가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써보니까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이 크기가 제일 좋은 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이 베젤도 더 얇아져서 이 정도 크기의 9인치 정도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태블릿 써보고 바라는 점이 있는데요, 8.7인치 태블릿에 S펜도 가능하고 또 사양도 고사양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작겠지만 작은 키보드, 전용 정품 키보드도 있다면 저는 이 태블릿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고사양 작은 태블릿이 있어서 참 부럽던데 삼성에서도 꼭 작은 사이즈의 고사양 태블릿을 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태블릿 4종의 스펙들을 비교해보고 각 태블릿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린지도 말씀드렸는데요, 태블릿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